요즘 날씨는 뜨거운 수증기를 내뿜는 찜통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더위를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지면의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네, 자세한 폭염과 장마 상황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는 지금 좀 시원합니다. 근데 회사만 밖으로 나가면 정말 이게 여기가 지금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고 아열대 지방의 날씨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그런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사실 제주라든지 뭐 일부 남부라든지 또는 경기도에서도 열대야가 관측이 됐는데요. 사실 어젯밤하고 오늘 새벽 열대야가 올여름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열대야가 좀 최고치에 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열대야라는 게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9시까지죠. 9시까지 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을 때를 우리가 열대야로 얘기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낮의 폭염이 밤의 더위로도 이어졌고 또 새벽에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이 최저 기온이 26.4도를 기록했고요. 수원이 26.1도, 대전도 26.9도, 강원 원주도 25.7도, 그밖에 호남이라든지 제주에서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뭐 전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상청에서도 앞으로 이 밤사이 구름이 좀 많이 끼면서 열대야가 나타났고 앞으로도 좀 열대야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폭염특보 지역이 날이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된 것 같은데요. 이 폭염주의보와 또 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폭염 경보, 그러니까 낮 수온주가 35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인데요. 광주와 부산, 울산, 그리고 대구, 그밖에 호남과 영남 대부분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은 이 낮 수온주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상당한 폭염이 극심한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이라든지 경기 남부, 그리고 영서지방, 충청, 그리고 이 경보가 내려지지 않은 그밖에 호남 지역, 그리고 제주에서는 현재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북부라든지 강원 일부 지역, 그리고 동해안 동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난 19일에 경기도라든지 서울 일부에만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다음 날에는 서쪽 전역으로 확대가 됐고 오늘 그리고 최근에는 이 동쪽 지역까지 좀 확대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저희가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얼마 전까지는 서쪽 지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대구는 이게 분지여서 우리가 뭐 대프리카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데 맞습니다. 대구는 뭐 지난주까지는 뭐 안 더웠던 것 같습니다. 주말 중에 굉장히 더웠던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 서쪽 동쪽 갈 것 없이 다 더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작년을 떠올려 보면 예년 기온을 비교해 보면 이런 열대 현상이 8월 중에 나왔잖아요. 7월에 이렇게 이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장마가 사실은 원래는 7월 이 하순 중에는 끝나게 되거든요. 이 장마가 끝난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은 한반도 남쪽에서 무더운 공기들이 한반도를 완전히 지배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장마 전선이 완전히 북한 지방으로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반도가 폭염이라든지 또는 찜통더위 그리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장마가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7월 중에서 한반도 동쪽에 상당한 이 날씨의 흐름을 막는 벽이 생기면서 장마 전선이 좀 활성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가 한반도 남쪽으로부터 상당히 덥고 습한 세력 그리고 한반도 동쪽에서도 이 상공의 고압대가 형성이 되면서 한반도가 좀 무더위에 쌓여 있다 보니까 장마 전선이 힘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같은 경우는 유난히 좀 일찍 이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 무더위라든지 또는 열대야가 상당히 좀 기승을 부리게 됐습니다. 올 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올 초가 아니고 올 여름 초였죠. 장마 전망할 때 굉장히 좀 길게 내릴 것이고 기간도 꽤 길게 내릴 것이고 많이 내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지금 기상청의 예보가 맞는다 맞지 않는다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갑자기 장마가 결과적으로 지금 끝난 상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해야 돼요? 장마가 사실 이 남부 지방으로 봤을 때는 뭐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중부 지방은 사실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부 지방은 아직까지는 뭐 장마가 끝났다라기보다는 주 중반에 한 번 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은 한반도가 이렇게 무더운 공기의 세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장마 전선이 지금 북한 쪽으로 갔다가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현재는 중국 이 요동반도 부근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 전선의 세력은 뭐 완전히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올해 장마는 평균과 비슷한 정도의 강수량. 그리고 평균 정도의 기간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마가 끝나는 기간이 7월 이제 하순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 장마가 끝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평균 정도의 장마 기간, 이 종료 기간이 되는 것이고 장마 강수량 같은 경우도 사실 좀 고르게 내릴 것이라고 봤는데 그러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국지적인 호우가 좀 작긴 했습니다만 지난주는 뭐 거의 안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하지만 전체적인 강수량을 봤을 때는 이 평균 정도의 강수량은 좀 내려졌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라크에서는 거의 54도, 그리고 중국에서는 40도에 달했고요. 네. 또 미국에서는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유나이티드 스웨트 오브 아메리카다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네.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해주신 지역들이죠.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한반도를 포함해서 그리고 예. 영국이라든지 미국 저희가 앞서서 이 리포트로도 봤습니다만 이런 지역들에서 현재 폭염이 상당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한반도 상공 그리고 이 중위도 지역 상공에 고압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압대라는 것은 기압이 크다라는 것이니까 상공에서 지상으로 누르는 힘이 강력하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반도를 포함한 중위도 지역에 열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상공에서 누르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이 지면을 중심으로 해서 열기가 상당히 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열돔이라든지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뭐 이라크에서는 50도를 넘기도 하고 네.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이 세계 기상기구에서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뭐 지난 6월달 기온도 지난 역대 최고 6월 기온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었고 14개월 연속도 최고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전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가장 원인으로 보자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400ppm을 돌파했는데 400ppm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후변화가 나타나는 최고의 임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계점이군요. 예, 400ppm이 임계점인데 지난 6월에 온실가스 농도가 407ppm, 그래서 400ppm을 넘었기 때문에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기후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조심스럽게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50m라는 게 거의 우리가 그 사우나 가면 있는 온도잖아요. 54도에 네.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달아올랐으면 또 이게 식혀줄 비가 와야 될 텐데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비가 오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더위에 지치신 분들은 비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장마비 이번 한 주 동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장마가 제가 조금 전에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주 중반에 장맛비가 한번 내립니다. 네.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영서 지역 그래서 이 장마 전선이 조금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맛비가 좀 내리겠고요. 이후에 오후에는 중부 전역으로 장맛비가 좀 확대가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장마가 많이 약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맛비가 그렇게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중부지방에 나타났던 폭염의 어떤 누그러짐은 좀 있을지는 몰라도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는 여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지방은 현재 장맛비가 예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사실상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수요일에 장맛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소나기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장맛비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이 이번 올여름의 마지막 장맛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네, 장마 기간에도 이렇게 푹푹 찌는데요. 앞으로 8월에는 얼마나 더 더울까 참 겁나더라고요. 걱정하시는 예.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가올 늦여름에도 폭염이 잦을까요? 어떻게 또 궁금한 건 전망하십니까? 뭐냐면 폭염도 폭염이지만 네. 고온이어도 다습하지 않은 데는데 다습이 그렇죠. 사람을 정말 미치게 하는 건데 네. 그렇게 이어질까요? 이 더위가? 예, 우선은 8월의 날씨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기상청에서 전망을 하기로는 네. 이 8월에 상당히 덥고 그리고 습하고 지금보다
그리고 비도 자주 많이 내릴 것으로 더 전망을 습하다고요?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8월 첫 주 그리고 넷째 주에 폭염이 극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특히 첫 주가 폭염의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 더 심한 무더위가 8월 첫 주에 나타날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겠고요. 네. 강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8월 둘째 주 그리고 넷째 주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여름철 덥고 습한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면 소낙성 강수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지성 호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조금 전에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가 불볕더위 그러니까 습기는 없고 이 덥기만 하게 되면 뜨거운 우리가, 더위, 땀만 흘리게 되면 뭐 그렇게 크게 뭐 더위를 크게 느끼지는 않거든요. 특히 네. 그늘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장마가 끝났다라는 것은 한반도 남쪽에서 습한 공기들이 상당히 밀고 올라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습기 때문에 장마가 끝났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더위도 있습니다만 습기 때문에 상당히 장마 전선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지면부터 상공까지 완전히 이 수증기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찜통더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의 어떤 계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8월이 가장 습하고 가장 덥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에도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물어봤나 봐요. 8월은 더 찜통이 된다는 네. 안타까운 참 그 예보였습니다. 자, 끝으로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또 그 다습해지면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노인분들이 또 되게 힘들어하시잖아요. 또 온열병 환자들이 속출할 텐데 폭염 시에 좀 주의할 사항들 좀 짚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 폭염이 지속됐을 때, 특히 경보가 상당히 많이 지속이 됐을 때는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예.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정도에가 기온이 가장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가급적이면 바깥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 또 예. 야외에서 일을 하시거나 운동하시는 분들도 역시 그늘을 좀 자주 찾아주시면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예. 이렇게 폭염이 지속됐을 때는 우리가 물이 좀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 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염분 보충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스포츠 음료도 자주 좀 섭취를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헐렁한 옷을 자주 입는다든지 그리고 어두운 옷보다는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아무래도 태양열을 조금은 덜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온열 질환자 같은 경우는 40대, 60대, 50대 순으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에서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되고 네. 사망자 같은 경우는 7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연령층에서 아무래도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를 피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렇게 폭염 경보가 지속됐을 때는 20, 30대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소홀하기 쉽지만 방심하거나 좀 폭염에 맞서지 말고 잘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열대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열대야는 말씀드린 대로 습기가 가장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밤잠 설치기 하는 열대야를 잡기 위해서는 습기를 좀 잡아야 되는데 이 밤에 선풍기라든지 에어컨 그리고 제습기를 좀 적절히 활용하셔서 이 집안에 있는 습기를 좀 없애신다면 아무래도 열대야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쪼록 제가 지금 8월 달에 더 덥고 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올해는 좀 건강하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보통 옛날 어르신들은 더위를 잘 안 타셔갖고 에어컨도 안 타시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이열치열이라고 하면서 이제 바깥 활동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때는 바깥 활동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세한 폭염과 장마 상황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